일단 오늘 3월 목평 중요한 모의고사인데 오늘 선생님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돼가지고 조금 선생님이 조금 애석하긴 한데, 일단은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은 상관없지. 너희들이 이제 시간 잘 맞춰가지고 듣기까지 해서 모의고사를 잘 치렀다는 가정 하에는 크게 바뀌는 건 없는 거야. 알겠지? 오히려 수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들을 수는 있어. 뒤로 감았다가 뭐 2배속 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뒤로 감았다가 뭐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잘 들으세요. 자,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 20번부터 한번 가볼게. 20번 틀린 사람들 많이 없을 거야.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주제 파트는 조금 간략하게 우리 하던 식으로 그렇게 하고, 뒤에 이제 뭐 순서배열이랑 문장삽입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힘을 줘가지고 그때 풀이하는 걸로 합시다. 자, 일단 이 글의 소재물을 먼저 한번 볼게. 자, 일단 이 글의 소재 같은 경우는 일단 이 부분을 선생님은 안 좋은 거 문제로 잡았어. 이 부분 문제. 자, 이 부분을 왜 문제로 잡았냐? 이제 너네들도 이제 풀어서 알겠지, 그치? 자, 그러니까 무언가가 잘못됐을 때 사람들이 왜 자꾸 그게 왜 발생했지? 그게 누구 잘못이지? 아니 왜 그게 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왜 나한테만 그러지? 이런 식의 불평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야, 이게. 그치? 이게 불평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뭔가 운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잘못된 거거든. 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 우리는 해결책으로서 명령문과 아니면 의무의 조동사로 바뀐다고 했어. 그래서 명령문이 지금 여기에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명령문이 아니에요. let's라고 한다면은 얘는 예시가 나오겠다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는 위의 내용이 완벽히 이해가 됐다는 가정 하에는 확인하는 식으로만 읽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읽지 않아도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가봅시다. 뭐를 훈련해라? 너의 뇌를 뭐 하도록 훈련해라? 해결 지향적인, 오리엔티드가 거기를 향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결책 지향적인 걸로 되도록 뇌를 훈련시켜라. 알겠죠? 해결 지향적으로 뇌를 훈련시키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가 문제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라는 거에 대한 어떤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해결책, 어떤 지향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 한번 볼까? 자, 지금 여기 파란 색깔.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해결책 부분이에요. 역시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가봅시다. 그래서 일단 문제 자체에 집착하기보다 정답이 4번이잖아. 문제 자체에 집착하는 게 이 부분이죠. 그치? 문제 해결에 집중해라. 자, 그래서 얼마나 빨리 풀었냐의 문제였던 것 같아. 자,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고, 자,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 자, 21번 역시 밑줄 음이야. 근데 우리 밑줄 음이 독사발에서 했던 거 기억나지? 그치? 자, 일단 주제를 찾는 게 중요해. 맞지? 주제를 찾아야 돼. 자, 일단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거는 여기에 이제 의문사. 자, 요거를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 자, 일단은 이 의문사에서 의문문이 말하는 게 뭔지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한번 파악해 보자. 무슨 일이 발생할까? 뭐 할 때? 학생들이 메시지를 얻을 때. 자, 근데 어떤 메시지예요? Saying the wrong thing. 자,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네가 뭔가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 너를 get in trouble 하면은 곤란에 처하다예요. 너를 곤란에 처하게 할 거다라는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할까? 자,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야? 야, 너 잘못 얘기하잖아. 잘못 얘기하면, 자, 적으세요. 야, 너 잘못 얘기하면 너 좀 곤란에 처하게 될 거야. 곤란에 처한다. 자, 뭔가 엄포를 넣거나 아니면 뭔가 위협적이지. 그치? 이런 위협적으로 좀 너희들이 받아들였는지 한번 보셔야 돼. 아시겠죠? 너 잘못 얘기하면 너 곤란에 처해.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그들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예상하는 거 있잖아. 이 예상하는 거는 사실 별로 정답이 되는 게 아니야. 선생님 누차 얘기했듯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주를 갖다가 그래서 쓰지 않거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부터는 전부 다 저자의 생각과 좀 다른 생각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봅시다. 우리가 예상하기를 어떻게 할까? 그들은 talk to people. 자, 사람들과 얘기할 거래. 자, 명사 뒤에 주어 동사니까 그들이 뭔가 agree with, 동의한 사람들. 그들이 동의한 사람들이 뭘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얘기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그들이 동의한 사람들을 우리가 친숙한 사람, 나에게 친숙한 사람, 아니면은 내가 이런 어떤 뭔가 잘못 얘기해도 받아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거다,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keep their mouths. 자, keep their mouth shut이니까 입을 갖다가 그냥 닫아버리는 거지, 중요한 토픽에 대해서. 그치? 누구에게는 mixed company니까 좀 섞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뭔가 친하지도 않고 안 친하지도 않은 그런 어떤 mixed company. 컴퍼니가 여기서 회사라기보다는 동료가 맞아요. 그치? 자, 이런 어떤 조금 애매한 그러한 동료 집단. 자, 그리고 뭐를 성가시게 하지 않을 거야? 뭔가 arguing 하면은 뭔가 논쟁하는 거잖아. 논쟁을 굳이 논쟁하진 않을 거다라는 거야. bother 하면은 뭐뭇을 굳이 애쓰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굳이 논쟁을 안 할 거라는 거야. 누구와? 제일 목소리 큰 사람하고 그 다음에 제일 뭔가 화가 많은 사람들 있지, 자기 주장이 센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안 할 거다, 그 얘기지. 자, 됐죠? 오케이. 자, 이런 메시지가 있을 때 잘못 얘기하면 너 공경에 처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 있어.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뭔가 친숙한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한다고 그랬지. 그치? 자, 요걸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뭔가 섞인 사람, 그 섞인 사람한테는 입을 닫고, 섞인 사람이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 뭔가 애매한 사람들. 자, 이 사람들한테는 입을 닫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실제로 얘기를 안 한다는 거고. 자, 굳이 주장이 강한 사람들 있지, 화가 많고 목소리가 큰 사람. 그치? 자, 소리가 큰 사람. 자, 그런 사람들하고는 한다? 굳이 논쟁을 하지 않는다. 자, 이런 사람들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핵심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일단 여기서 핵심 포인트를 잡을 수는 없지, 당연히. 세 가지가 나왔는데 저자는 이 셋 중에 누구에 초점을 맞출지는 연결성으로밖에 안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the result. 자, 이거는 선생님 왜 형광펜 쳐놨어요? 어떤 연구나 어떤 조사 과정이 나오게 됐을 때, 자, 그에 대한 결과가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도 나와요. 자, 이게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 그룹 폴러라이제이션. 너무 중요한 단어. 여기서 너무 중요했어. 이게 뭐냐? 집단 양극화라고 할게. 집단 양극화가 일어난다, 그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자는 너희가 여기서 막 애써가지고 그걸 이해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저자가 딱 깔끔하게 설명을 해줄 때 있거든. 자, 이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집단 양극화야. 자,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자, 뭐가 발생한다? 집단 양극화가 발생한다. 자, 왜 집단 양극화가 발생해요? 자기의 의견과 친숙한이라기보단 자기 의견과 동의하는 사람이 낫겠다. 그치? 자기 의견과 함께하는 사람, 동의하는 사람. 그냥 동의하는 사람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병신같이 친숙한이라고 의역해가지고 조금 그랬네. 그치? 자기 얘기에 동의한 사람들만 함께 얘기를 하니까. 그쵸? 자, 그러니까 집단 양극화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와요? 9번 권위자가 나옵니다. 자, 이 권위자가 나오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주제를 부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권위자 얘기는 너무 중요해요. 자, 가봅시다. 자, 이 사람이 이 책에서 뭐를 얘기했는지 자, 필요 없고, 이 사람이 발견한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뭘 발견했는지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높은 교육의 수준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그쵸? those가 people이잖아. 그치? 가장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lowest, 가장 낮은 노출을 가지고 있었다.
뭐에 대한 노출이냐면 with conflicting 하니까 상충하는, 서로 다른이지 서로 다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노출이 없더라. 자, 됐습니까? 오케이, 결과 나오고 있다. 자, 반면에 Y는 반면에 대조겠죠? 지금 대조를 주는 겁니다. 그쵸? 자, 반면에 어떤 사람들, 자, those who have not graduated from high school. 자, 지금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얘는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겠지. 자, 그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뭘 주장하냐면 다양한 어떤 디스커션 메이트를 주장한다, 그 얘기지. 자, 그러니까 다양한 디스커션 메이트를 주장한다는 조금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뭔가 이제 조금 의역을 했던 것 같아. 의역을 할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뭐 의역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지금 얘를 정리를 해보자. 정리를 하면 자,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 자, 이걸 정리를 잘 했어야 돼요.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이렇게 의역해도 돼? 끼리끼리 노네. 그쵸? 상충하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시키잖아. 맞죠? 그러니까 자기랑 의견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자, 반면에 고등학교에 졸업도 안 한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낮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다양한 디스커션 메이트, 토론 대상, 토론하는 친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 자, 그래서 얘는 토론이나 어떤 논쟁을 즐겨한다는 얘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하면서 빈칸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결과 가지고 충분히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지금 요것도 지금 대조를 한 거야. 근데 이거 왜 빨간색 했는지 여러분 이해됩니까? 왜요?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항상 고립돼 있거나 우리 그 수능 지문 기억나죠, 여러분? 선생님이 고립돼 가지고 자기의 동료 강사가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선생님들을 우리는 마이너스로 갖고, 그 다음에 자기의 수업을 비교하거나 뭔가 다른 사람의 수업과 비교하는 그런 사람들을 플러스로 가요. 항상 수능은 똑같단 말이야. 뭔가 고립되고 자기만의 시선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마이너스로 가버린다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고립됐기 때문에 마이너스라서 빨간색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토론 메이트를 구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서로 공유를 하니까 이 사람들을 플러스로 가서 파란색으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밑줄이 빨간색을 나타낼 수도 있고 파란색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실질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가장 이 사람들이 뭐 할 가능성이 높냐? tightest echo chambers. 자, 얘를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보어 여기에 있습니다, 답이. 자, 그러면 가장 뭐 할 것 같은, 이럴 것 같은 것은 이 사람이다, 그 얘기죠. 자,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한테 요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은 빨간색이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빈칸 자체, 그러니까 밑줄 자체가 빨간색이 들어갔다는 거지, 얘를 갖다가 굳이 막 해석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굳이 가보자면 완전히 단단히 조여져 있거나 아니면 꽉 들어차 있는 그런 에코 챔버이잖아. 에코 챔버이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한 말이, 에코가 뭐예요? 메아리지. 자기가 한 말들만 벽에 부딪혀서 자기 귀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말이 전혀 들리지 않지. 자기의 말만 그냥 벽에 부딪혀가지고 자기 말만 메아리 치면서 들린단 말이지. 자, 그런 얘기를 표현한 거예요. 근데 굳이 얘를 할 필요가 없었다. 왜? 힌트는 여기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뭘 봐야 된다? 빈칸은 뭐다? 끼리끼리 논다. 끼리끼리 놀았다. 자기가 자기 의견하고 똑같은 사람들의 의견만 받아들인다. 자, 그 정도로 해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볼까요? Hear only the voices. 느낌이 좋은데? 자, 오직 목소리만 듣는다. 자, 어떤 목소리만? 그들의 관점을 강화시키는 목소리만. 너무 좋은데? 이거 미친 거 아니야? 1번 너무 좋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mixed feelings. 뭔가 섞인 감정을 갖고 있다? 뭐 개소리야. 자, 다음 가볼게. 사회의 어떤 그 구석에서, 모든 어떤 사회 전역에서야 from every corner of, 아니면 전국 각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 사회의 각지에서
추종자들, 여러분 followers를 추종자라고 하세요. 추종자를 찾는다? 뭔 소리지? 자, 그래서 갑자기 추종자 이야기는 너무 생뚱맞는 것 같고요. Be responsive to emotional cues. 그들의 동료로부터 감정적인 신호에 반응한다?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blame the educational system. 아니, 교육 시스템을 비난한다? 아니에요. 자, 자기 목소리만 들린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역시 너희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일단 밑줄 의미는 주제다. 일단 이거 알아두시고요. 선생님이 먼저 너희들한테 얘기를 했던 건 자문자답을 통해서 소재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연구가 나왔을 때 그 결과가 소재를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연구 결과는 되게 중요해. 근데 연구 결과만 가지고선 답을 찍을 수가 없어. 자, 이 전문가가 얘기하는 이 전문가의 말에서 대조가 일어났어. 그 대조에서 이 밑줄이 무엇이 들어가는가를 통해서 보어가 주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있는 이 부연을 해주는 이 부분에서 얘가 빨간색임을 알고 이 빨간색을 집어 넣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픽 요소들에 딱딱 기반을 해가지고 푸는 거 잘 연습하세요. 자, 됐죠? 자, 그 22번 가봅시다. 22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치? 자, 그래서 아까 20번 했던 것처럼 소재랑 저자의 생각 이렇게 찾아가지고 해볼게. 자, 이 글의 소재는 뭐냐면 스트레스야. 계속 스트레스가 나와. 스트레스가. 자, 근데 그 스트레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은 알고 있다. 자, 선생님은 여기에서 그들이 알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약간 통념의 느낌을 받았어요. 선생님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예상할 수 있는 걸로 글을 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들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통념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아요.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야. 자, 그러면 가봅시다. 스트레스가 효율성을 낮출 거야. 그 다음에 탑 탤런트, 어떤 큰 재능을 갖다가 몰아버릴 거야. drive away 하면은 몰아내다, 쫓아내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재능을 갖다가 쫓아낼 거다라는 거지. tear apart their teams, 그들의 팀을 갖다가 와해시킬 거야. tear 하면 찢다잖아. 그치? 아, 그러니까 뭔가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레스는 뭐하다? 굉장히 안 좋다. 그치? 굉장히 안 좋다. 아니면 조금 구체적으로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뭐 이 정도 가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들은 뭐 할 필요가 있는지, 자, 여기에서 지금 의무의 조동사를 박아줬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갑자기 군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대. 아니, 군대에 대해서 뭘 얘기하려는 거지? 자, 한번 봅시다. 군대가 어떤 곳인지.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이 스테이터스 퀘어 하면은, 스테이터스 퀘어는 그 주석에 있었어요. 현 상태. 그러니까 너희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모르겠지만 군대라는 집단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이 넘치는 곳이야.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고 언제 우리가 싸우러 나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군대라는 건 굉장히 스트레스와 어떤 불확실성의 현 상태가 되게 돼 있는데, 그리고 그곳은 또 어디냐면 이런 지금 직원들이라고 하니까 병사 정도로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게 직원들이 지금 군대 안에서의 직원들이면 병사 정도 될 거 아니야. 자, 그 병사들이 뭐냐면 on board 하면은 지금 일할 수 있는 이런 뜻이거든. 자, 이 직원들이 일할 수 있어. 어디에서? 비치 베케이션, 어떤 해변에서 보내는 휴가가 아니라 with boot 캠프라고 하면은 신병훈련소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병훈련소에서 일하는 그런 장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장소를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지. 그치? 자, 어쨌든 우리가 정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글을 읽었을 때 그게 어떤 내용일지를 자꾸 앞문장이랑 비교를 해가면서 내용을 만들어내야 돼.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군대에서의 어떤 스트레스를 조금 가져와 봤어. 군대를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 군대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곳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지금 앞에서는 마이너스, 효율성이 없다라고 갔거든. 그런데 이게 지금 뭔가 통념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여지없이, 자, 역시 통념에 대한
반박이 나왔죠. 그치? 나는 이걸 기대하고 있었다고. 그치? 자, 분명히 스트레스는 효율성을 낮추는 안 좋은 거였어. 근데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보래. 그러면서 이 군대에서의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을 다시 한번 소재로 가져가면서, 야, 군대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곳이거든? 그러나 그 군대에 있는 병사들, 인플로이즈는 그냥 병사라고 의역하기로 했어요. 그 병사들이 어떻게 남아있냐면 가장 높은 수준의 기능적으로 남아져 있다는 거야. functioning 하면 기능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리고 여러분 뭐 다 읽을 필요 없지만 가장 높은 수준의 어떤 기능,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정, steadfast 하면은 확고부동한, 변함이 없는 이런 뜻이거든. 모르면 적으세요. 변함이 없고 충성스러운, 그 조직에 충성스러운, 그렇게 남아있다 이 얘기야. 군대라는 곳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좋은 거 아니야? 맞죠? 아까 스트레스는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야, 군대에서의 스트레스를 한번 생각해봐. 그 군대라는 게 스트레스는 실질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얘네들 실제로 보면은 기능 아니면 뭐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뭐 충성심 이런 것들 대박이야. 충성심 이런 것들 대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보셔야 돼요? 플러스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 얘는 군대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야. 군대는 반대되는 상황을 알려준 것뿐이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마이너스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군대의 예시로 든 거지, 실질적으로 군대에 국한해서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근데 그거는 뭐 군대를 갔다가 지금 군대에 대해서 네가 한번 생각해봐 라고 했기 때문에 군대는 사례라는 걸 알 수 있어. 사례는 여러분 정확히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의 관점으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와 사회적인 유대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얘뿐만 아니라 어떤 유의미를 갖다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 유대, 사회적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타인이라고 했었죠. 그 타인과의 유대를 높일 수 있는 게 바로 스트레스냐,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아, 그러니까 이 자체 스트레스에 관해서 굉장히 좋게 표현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읽읍시다. 여기 뒤에 읽어도 어차피 똑같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뭐 위협으로 보지 말고 다른 어떤 걸로 봐라, 뭐 그런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러면 스트레스에 대해서 플러스적인 부분으로 선생님이 정리한 것 중에서 가장 잘 표현한 것들이 뭔지 한번 가봅시다. 적절한 긴장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스트레스에 관한 얘기예요. 신속함보다 정확한 업무 처리가 아니라 스트레스에 관한 얘기예요. 목표 설정이 스트레스에 관한 얘기예요.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스트레스에 관한 얘기예요. 스트레스를 조직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오케이. 너무 좋은데? 이게 플러스 아닙니까? 맞죠? 스트레스에 대해서 아까 사회적인 유대를 더 강화시켜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직의 잠재성을 갖다가 끌어내준다. 자, 이게 다 조직에 좋은 거죠. 자, 됐습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자, 그런 얘기예요. 얘기는 그런 얘기야.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이와 유사한 유형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지. 그치? 그게 초점이야, 정신은. 자, 지금 보면은 통념이 있었어요. 그 통념에 대해서 이제 need to를 통해서 흐름을 전환시켜 버립니다. 군대 얘기로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 통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해서 이 플러스가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정답으로 갔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한번 가볼게. 23번. 자, 23번도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역접에서 and 예시 역접으로서 지금 앞에도 and 예시 역접으로서 쓰였고, 자, 그 다음에 얘도 and yes로 역접으로 쓰였어요.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아니 선생님 and는 순접이고 예시 역접 아닙니까? 그러면 순접이 이겨요? 역접이 이겨요? 역접이 이겨요. 맞죠? 역접이 이겨. 그러니까 그러나가 정답이 되는 거야. 자, 됐죠? 그러면 이 글의 소재는 뭘까요? 당연히 inspiration입니다. 왜 inspiration이에요? 무거운 주제, 무거운 주어.
주어가 무겁잖아. 그치? 영감이잖아, 영감.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건 참 재밌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글의 소재는 일단 영감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알고 있겠고요. 자, 그 영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로 저자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당연히 and yet 부분이 나오면서 이 뒷부분을 가면 되는데, 자, 여기 뒷부분에서 막 많은 어떤 뭐 정보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왜 여기에서는 선생님 파란색이 안 했는지 한번 봅시다. 야, 만약에 네가 그것을 기다린다면 아무 일도 안 발생할 거야.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네가 영감이 오기를 기다리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아.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네가 기다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러면 기다리지 말고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실질적으로 아이러니한 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실제로 만들어져. 뭐에 의해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자, 근데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그 많은 영감들이 만들어지는지 이 사람들의 핵심이 되겠죠. 자, 뭐가 아닌 사람? 그들 자신을 굉장히 영감을 받았다라고 묘사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영감받은 사람이야. 나는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내용,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아니면은 갑자기 창의적인 영감이 나오거나 뭔가 이런 굉장히 영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한테 나왔다는 거야. 이게 특이하지 지금? 그치? 자기가 영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한테 이 영감이 왔다는 거예요. 알겠죠? 특이점을 잘 잡으셨어야 돼. 그리고 해석을 하면서 그 특이점이 선생님과 맞는지 비교하셔야 되고. 아니, 그러면 선생님이 왜 여기다 파란색 안 했냐면 내 궁금증은 그거였거든. 아니, 그러면 영감이라는 건 도대체 누구한테서 나오는 건데? 아니, 영감 있는 사람, 영감이 있다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인데? 자, 그 사람이 바로 대신에 하면서, 대신에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대안을 제시한다 그랬죠? 대신에 그들은 여기서 나타나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쵸? 여기서 나타나. 자, 그럼 가봅시다. 여러분, showup이 나타나다예요. showup이 나타나다. 자, 됐죠? 자, 그들은 매일매일 나타나. 알겠죠? 매일매일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손을 갖다가 키보드에 그냥 붙어 있어. 알겠지? 그들의 손을 붙인 다음에 그들의 펜을 갖다가 또 어디에다 붙여요? 종이에다 붙이고요. 그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진전시켜. 어떻게? 조금씩 한 단어 한 단어. 심지어 뭐가 아니라 뭐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영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뭔가 스트라이킹, 떠오르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지하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수백 가지의 어떤 방식으로 이 영감이 이게 떠오르다라는 뜻이거든. 이 영감이 뭔가 떠오른다는 것을 지가 몰라. 알겠죠? 그거를 심지어는 인지하지 못하면서 그냥 얘네들은 뭐 하고 있을 뿐이다. 매일매일 나와가지고 손을 키보드에 붙인 다음에, 아니면은 펜을 갖다가 그냥 종이에 붙인 다음에 그냥 매일매일 그냥 이야기를 진전시키는 거예요. 이걸 영감받았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그치?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야. 자기가 영감받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단지 뭐 했을 뿐일까? 여기서 너희들이 잡은 핵심은 뭐예요? 내가 잡은 핵심은 뭐 가르쳐 줄게. 너희가 잡은 핵심 기억나요? 기억해야 돼. 내가 잡은 핵심은 뭐냐면 매일매일이야. 매일매일 꾸준히. 나는 이게 핵심으로 잡힌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영감이라는 게 훅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하게 그냥 와서 키보드에다가 손만 올리고 열심히 했을 뿐이라는 거야. 근데 그게 영감이 떠올랐다는 걸 전혀 인지를 못한 상태로 하고 있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지금 또 뭐라고 얘기해요? 자, 그냥 여기도 한번 보세요. 여기 핵심 부분. 자, 그 영감이라는 것이 떠오른다. 여기 읽어보고 할게요. 여기 읽어보고 필기하세요. 작고 마이크로스코픽 모르면 쓰세요. 여러분, 아주 미세한 이란 뜻이야. 마이크로라는 게 여러분 10의 마이너스 10승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야. 됐죠? 그래서 굉장히 미세한 방식으로 떠오르는데 뭐 할 때 떠올라요 이게? They push it through another sentence. 또 다른 문장, 또 다른 종이, 또 다른 챕터를 그냥 push it through,
그냥 밀고 나간다는 거지. 그치? 푸시 하면은 그냥 민다 이 얘기 아니야. 그냥 밀고 나갔을 뿐인 거야. 아시겠죠? 이게 뭐예요? 매일매일 꾸준히 하나하나 천천히 꾸준하게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문장은 되게 길어요, 여러분. 자, 되게 긴데 여기 있는 not 다음에 대신에 나오게 됐을 때 이 부분이 핵심인 걸 알면 그 말을 읽은 다음에 핵심이 무엇인지를 뽑아내셔야 돼요. 그런 능력이 독해 능력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읽고 여러분들이 뒤에는 읽어보시고 이와 똑같은 맥락을 찾아서 표시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제가 뭔지 한번 봅시다. 자, crucial roles, crucial 모르면 쓰세요. 중요한 이란 뜻이야. 수능에 나온 단어였고요. 선생님이 이게 수능에 나왔을 때 4번 설득의 형용사로 쓰곤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문에 crucial 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 문장은 글의 요지일 가능성이 크다. 자, 됐죠? 어쨌든 persistent 너무 중요하지. 여기서 이 persistent라는 단어를 몰랐으면 못 풉니다. 이 persistent가 뭐예요? 아까 선생님이 표시한 everyday예요. everyday. 자, 그러니까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한 역할. 뭐 할 때? 창의적인 글을 쓸 때. 이 창의적인 글이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inspiration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inspiration.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지속적인 노력의 역할. 너무 괜찮지 않아? 여러분, 선생님이 있잖아. 앞에 나와가지고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얘를 보고 에브리데이를 찍은 게 아니야. 정말 맹세코, 하늘의 맹세코. 선생님 하나님 믿거든. 하나님을 걸고 걸면 이렇게 걸면 안 되는데 정말이에요. 아시겠죠?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그 지문의 보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게 됐을 때 선생님은 희열을 느껴. 근데 그런 희열들의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선생님은 자신감을 얻는다고. 아, 내가 찍은 핵심이 진짜 맞구나. 아니면 내가 찍은 핵심이 틀릴 수도 있지. 그럴 때는 또 수정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 이제 내가 너네들한테 뭘 얘기하냐면 야, 이 집은 좀 어렵더라.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얘기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핵심 잡는 거 진짜 꼭 연습하시고 그 핵심이 어떻게 된다? 똑같은 말로 쓰여있지 않고 패러프레이징이 된다. 바꿔치기가 된다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가 됐을 때 얘를 갖다가 푸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정답 1번. 자, 이 정도로 할게요. 자, 그 앞에 지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일단 and yet을 통해서 역접을 줬어요. 맞죠? 자, and yet을 통해 역접을 주고 나서 그 역접에서 정확하게 얘가 아니라 대신에 얘한테서 영감이 나와. 우리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요. 앞에 부정어, 그 다음에 대신에 이거. 이럴 때 instead 뒤에가 주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아니라 대신에 이거거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됐죠? 근데 instead 뒤에 문장이 이렇게 많았어도 그 가운데에서 핵심을 뽑아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됐죠? 자, 그래서 반복되는 것들을 찾으셔도 돼요. 굳이 everyday를 안 찾았어도 하루하루 조금씩 단어 하나하나씩, 그 다음에 여기도 뭐 문장 하나하나씩, 페이지 하나하나씩, 챕터 하나하나씩 이런 식으로 뭔가 하루하루 조금씩 이것과 관련된 것을 persistent effort로 연결을 시켰다면 그것도 잘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케이. 자, 다음 거 한번 가볼게. 24번 가봅시다. 자, 24번 일단 틀린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할 뻔했어. 너희들 어차피 선생님 영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손 들 거니? 손 들어. 자, 일단 뭐 이 글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글의 소재를 보시면 일단 아마 너희들이 여기까지는 조금 잘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어. 지금 여기 갑자기 위계질서라고 나오는데 마치 이제 얘가 이제 딱 보면 어때? 무거운 주어 같잖아. 그러면 바로 소재 잡으세요. 이거는 있잖아, 위계질서에 관한 이야기야. 근데 이게 조금 특이하더라고. 이게 그냥 위계질서가 아니라 그 위계질서라는 게 나쁜 생각들을 weed out 하면, weed가 여러분 잡초인 거 알죠? 잡초. 그 잡초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뭐뭇을 뿌리 뽑다 아니면 근절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어떤 위계질서가 분명하게 나쁜 생각들을
잘 뽑아낸다 그 얘기거든. 자, 이게 아마 잘 이해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 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의 위계 질서가 있나 봐. 이렇게 올라가는 사다리와 같은 건데, 이게 어떤 나의 생각이 있어. 나의 생각이 있는데 이 A라는 생각이 여기에 있는 애한테 올라가면서 그게 다음에 있거든. 자, 한번 볼게요. By the time idea. 자, 그 생각이 점점 어떻게 돼요? 그 체인의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 이 생각이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었던 애가 있을 거 아니야. 요 정도 수준의 생각. 그 요 정도 수준의 생각을 B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랑 그 정도 수준의 생각을 대결시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게 그 체인을 따라서 위로 올라갈 무렵에 그것은 비교가 된다. 뭐와 비교돼요? 모든 그 시스템에 있는 다른 생각들과. 그러니까 여기에 C 생각, D 생각, E 생각, F 생각 이렇게 있으면 내가 떠올린 그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야, 맞아? 이 A 생각?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하면서 올라간다는 거지. 그쵸? 이런 식으로.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 조금 익숙치는 않았을 거야.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분명하게 좋은 생각들이 이제 ranked at the top, 이제 맨 위 꼭대기에 이제 위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가장 꼭대기에 A가 올라가게 됐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생각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게 뭐라고 해? 이것은 바로 뭐와 같다? 상식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상식과 같다. 자, 그러니까 이런 위계 질서가 그냥 진짜 계급의 위계 질서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계급의 위계 질서 맞아. 근데 이게 생각의 계급이었어. 근데 가장 탑 부분에 생각의 위계 질서의 탑 부분이 뭐다? 상식이다. 그 얘기지. 그쵸?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뭔가 뭐 그런 얘기인가 보다. 이런 위계 질서를 갖다가 생각의 위계 질서에 대한 소재를 가지고서 이제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있을 거야. 자, 그게 뭔지 한번 봅시다. 자, 문제는 그냥 바로 빨간색 나 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자, 빨간색 가봅시다. 자, 그 문제는 분명히 좋은 생각이면 상식 같은 거지. 그 상식들이 혁신적이진 않다는 거야. 오케이. 위계질서 끝에 있는 이 상식이라는 게 혁신적인 것과는 사실 거리가 멀잖아. 맞지? 왜? 혁신적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뭔가 기존에 있던 거랑 혁신적인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 그치? 근데 상식은 뭐예요? 기존에서도 최고봉에 있는 기존이에요. 그치? 기존의 생각이에요. 그 기존의 생각과 혁신적인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혁신적인 생각은 뭐처럼 보여요? 나쁜 생각처럼 보여요. 뭐 했을 때? 그들이 처음에 도입됐을 때. 자, 이해됐습니까? 문제가 이해돼요,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글은 뭐에 대한 얘기야? 자, 그러면서 이 글은 위계질서 끝에 상식이 있고, 그 상식과 이제 혁신적인 생각이 비교가 되면 당연히 혁신적인 생각이 올라가면서 without 돼버린다 이 얘기지. 그치? 혁신적인 생각은 왜? 상식적인 생각과 당연히 배치가 되니까 서로. 이해됐죠? 그러면서 이제 요 핵심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들은 혁신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혁신적인 건 뭐다? 보통 뭐처럼 보여? 나쁜 생각처럼 보인다고. 처음에 도입됐을 때.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위계질서에 관한 생각의 위계질서에 관한 얘기고,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혁신적인 생각은 초반에 나쁜 생각 같아. 이걸 저자는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 그라함 벨이 누구예요, 여러분?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이에요. 맞지? 자, 그 전화기가 발명한 사람인 권위자를 갖다가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벨은 왜 나왔을까? 처음에 전화기에 대한 생각을 가져왔을 때 모두가 그 전화기에 대한 생각을 안 믿거나 불신하거나
안 좋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치? 자, 그런데 이 벨이 결국에는 성공에 대해서 우리는 전화기라는 것을 만들어냈잖아. 맞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부여는 읽으나 마나다. 그래서 여긴 읽지 말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걸 관점으로 해가지고 자, 한번 가봅시다. 자, when innovation turns into disappoint. 자, 언제 혁신이 turns into 실망으로 바뀌는가? 언제 혁신이 실망으로 바뀌는가? 아니, 혁신이 지금 실망으로 바뀌는 시점에 관한 얘기입니까? 아니요, 전혀 아니야. 왜? 우리는 daring 하면은 감히 뭐뭐하는 이란 뜻이거든. 자, 감히 뭐뭐하는, 용감한, 그래서 용감한이란 뜻이 나와요. 자, 용감한, 대범한 이런 뜻이거든요. 자, 모르면 알아둬야 돼. 자, 특히 dare to 부정사가 많이 나옵니다. dare to 부정사. dare to 부정사라고 하면은 감히 뭐뭐하다 이런 뜻이라서 굉장히 용감한 행동을 할 때 그때 써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용감한 혁신에 왜 우리는 끌리는가? 아니에요. 안 끌려. 오히려 상식 때문에 혁신적인 생각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린 거부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끌리는 게 아닙니다. How hierarchy. 자, 어떻게 위계 질서들이 혁신적인 생각을 miss out, 놓치는가? 이거죠? 오케이. 맞네. 위계 질서라는 소재를 통해서 어떻게 혁신적인 생각들이 놓치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 되는 겁니다. 맞죠? 4번은 집단 지성이에요. 모르면 써야 돼. 소재로 많이 나와. 근데 여러분 집단 지성에 대한 얘기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5번의 patterns 하면 특허예요. 이게 특허에 대한 얘기도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제 문제는 3월 모평의 주제 문제는 이 정도로 합시다. 그쵸? 자, 오케이. 자, 29번 한번 가봅시다. 자, 29번 어법은 자, 일단 1번부터 가볼게. 자, 1번에 두가 맞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두는 일단 지금 위치를 보니까 일반 동사 앞에 두를 쓰고 있죠. 이런 걸 우리는 무슨 두라고 합니까? 강조의 두라고 합니다. 맞죠? 그러면 강조의 두일 때는 우리가 얘의 강조를 잘 받았고 얘의 어떤 수나 시제는 맞는지, 자, 이 수와 시제를 따져주면 됩니다. 근데 시제는 선생님이 보통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수만 따져주면 되거든. 앞에 주어가 대이기 때문에 수도 맞아요. 불안하면 현재 시제구나, 시제도 맞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조도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1번입니다 아시겠죠? 자, 필기 잘 해놓으시고. 자, 2번 가볼게요. 자, 2번에 advices. 자, 동사인데 일단 동사 문제가 나오게 됐을 때 우리는 동사 자리가 맞나라는 것을 먼저 묻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one wise friends of ours 한데 who라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얘가 접속사 하나 들어갔죠. 그러면 이 접속사에 대한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 동사가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예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얘는 one wise friend의 동사 자리는 맞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one wise friend라는 단수에 단수 동사를 붙이니까 2번도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마 단수 동사가 s 붙고 복수 동사가 s 안 붙는 건 모르는 사람 없겠죠? 그렇지? 자, 다음 한번 가볼게. 좀 실망했니? 선생님 뭐 저희를 진짜 개찌그레기 족밥으로 아십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 싫어하는 거 아니겠지? 근데 진짜 있어. 내 시험 보면은 진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내가 니네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있어가지고. 아시겠죠? 진짜 모르면 안 돼요. 자, 3번 가볼게요. 3번에 크로스인데 얼핏 보기에 동사 같아. 근데 지금 이미 동사 원형에 어떤 명령문이 나왔네. 그치? 자, 명령문이 나오는 상태에서 지금 have라는 동사를 이미 나왔으니까 이 뒤에는 지금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크로스가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동사가 접속사가 없으니까 나올 수가 없잖아. 근데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나올 수 있는 경우일 수는 있을까? 자, 그런 걸 생각해보면 make, let, have에 사역동사가 있죠. 그렇지?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충분히 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 원형 자리,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취했을 땐 반드시 뭐랑 비교하는 거예요? PP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 원형은
능동으로 쓰이고요. PP는 수동으로 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그러면 그들을 규정시켜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그들을 받을 만한 앞문장에서는 keys가 있겠네요. 그렇지? 자, 그러면 아이들은 그 주의 날들을 지우는 주체 맞습니까? 아이들이 지우는 거죠. 그 날을. 맞죠? 자, 그러니까 크로스 맞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4번에 wherever 이라는 것은 이제 뭐 복합관계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자, 얘 문제는 뭐냐면 부사절의 접속사 뒤에 형용사가 나올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예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접속사 뒤에 형용사 나올 수 있습니까? 이미 누차 얘기를 했던 바야. 나올 수 있어. 왜? 자, 접속사 뒤에, 부사절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원래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콤마 딱 찍고 주절에 주어 동사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얘를 쓰기 싫어가지고 만들어낸 게 바로 뭐예요? 바로 분사 구문이라는 놈이에요. 그치? 자, 그래서 분사 구문의 ing와 pp, 이런 부사절 접속사 안에 동사를 ing, pp로 만든 게 바로 그 유명한 분사 구문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동사의 ing를 취한 게 하필이면 being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being의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와 명사가 박히게 되죠. 그런데 이 being이라는 것은 사실 정보력이 없어요. 왜? 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원어민들은 보통 비동사가 나오면 많이 생략하거나 없애버리거든.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생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없앴을 때 실질적으로 주어는 날라갔고 동사는 ing 됐지만 비동사는 뜻이 없어서 날라갔으니 주격 보어 자리에 있는 형용사만 딸랑 남는 이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실질적으로 부사절 접속사 뒤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하나, 그 다음에 ing가 나올 수 있는 분사구문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동의 분사구문 세 번째, 그 다음에 형용사가 나올 수 있는 경우, 다섯 번째 명사만 나올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부사절 접속사 뒤에는 5가지의 유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선생님이 꼭 기억하라고 했죠.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에 부사절 접속사 뒤에 형용사가 딸랑 나올 수 있으니 자, 얘는 괜찮고요. 자,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 자, 5번인데 여러분 얘기했잖아. 대명사 문제가 아니에요. 대명사 문제가 아니야. 선생님이 대명사가 나오는데 그 앞에 콤마가 찍히면 그건 대명사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이게 콤마가 있으면 대명사 문제뿐만 아니라 관계사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몇 번째야? 사실 2번째야. 알겠죠? 그래서 잘 기억해놔야지. 자, 일단 주절에 동사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시 이끄는 동사가 이미 나와버렸어요. 여긴 접속사가 없어. 여기 접속사가 나와서 이 접속사 as의 동사로서 get이 이미 나왔어요. 주절의 동사는 will start고 그 다음에 여기 문장은 help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가 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접속사가 있어야만 helps라는 동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뭐가 돼야 됩니까? it이 아니라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인 which가 정답이 되겠죠. 자, 됐습니까? which 맞나 근데? 아닌가? 지금 뒷문장이 완전히 그렇지. 지금 이 위치가 it으로 바뀌면 주격관계대명사로 위치를 쓸 수 있으니까. 맞죠? 자, 그러니까 정답이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왜 틀리는 거냐면 못 봐서 그래. 그 순간에 그 생각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 이거를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생각을 못했을까? 왜냐면 정리만 해놨지 그거를 갖다가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안 했죠. 그게 문제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 가장 큰 문제야, 학습에. 아시겠죠? 인간은 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29번 다음에 어휘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안 돼. 왜 안 되지? 자, 30번 한번 가봅시다.
자, 이번에 어휘 문제는 뭐가 나왔는지 좀 궁금한데, 자, 선생님의 어휘 문제는 사실 고3 문제가 되면 될수록 사실 앞뒷 문장과의 관계성으로 푸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제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앞뒷 문장과의 관계성을 따져야 될 픽 요소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따지자. 자, 그겁니다. 자, 일단 이 글의 소재는 뭐 랜덤 에러일 줄 알았더니 일단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랜덤 에러는 감지될 수가 있다. 어쨌든 이미 오차라는 거거든. 이미 오차. 이미 오차라는 게 감지가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미 오차를 발견할 수 있냐면 측정을 반복하면 돼.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휘 문제는 1번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 문제 1번은 무조건 그냥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이미 오차가 있는데 이 오차를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냐면 측정을 갖다가 반복하면 돼. 반복 측정하면은 얘가 이미 오차가 해결이 된다는 거지. 그치? 계속 측정하면 오차가 발견이 될 거 아닙니까? 그치? 좋은 거네. 좋은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번은 그냥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시라고 했어요. 자, 게다가 모함으로써 자, 더욱더 많은 어떤 readings. 여러분, 실험에서 reading은 뭐냐면 계측. 그러니까 측정 값이에요. 측정 값. 더 많은 측정 값을 얻음으로써 더 많은 측정 값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뭘로 패러프레이징 하셔야 돼요? 측정을 많이 반복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측정을 많이 반복했으니까 측정값을 많이 얻은 거죠. 맞지? 자, 됐습니까? 측정값을 많이 얻음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그런 어떤 산술 평균 값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측정을 많이 할수록 우리는 평균 값을 얻을 수가 있죠. 봤습니까? 맞죠? 자, 만약에 이런 거 생각을 해보세요. 주사기를 갖다가 10번밖에 안 던지면 그 주사기에서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 아니에요. 10번만 던지면. 자, 그런데 얘를 갖다가 10번 던지는 것을 무한대로 늘려버리잖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로 수렴을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행 횟수가 굉장히 늘어나면 늘을수록 그거는 평균값에 수렴하게 돼 있다는 얘기야. 이런 게 독립시행이지 않습니까? 맞죠?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산술평균으로부터 우리는 얻을 수가 있다. 그 얘기죠. 자, 근데 그거는 뭐 진짜 값에 도달할 수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반복 측정으로 해결이 된다. 그리고 이게 진짜 값이라고 했네. 아이씨. 자, 진짜 값을 얻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미 오차는 반복하면. 자, 됐죠? 똑같은 말이었어요. 자, 그런데 neither of these point. 자, 이러한 포인트들 중 어떠한 것도 neither 하면은 어떠한 것도 아니다 라는 거죠. 부정이지. 어떠한 것도 시스템 에러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자, 화제가 전환됐습니까? 맞죠? 자, 이제는 이미 오차가 아니라 시스템 에러로 왔습니다. 시스템 오차.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시스템 에러에서는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서의 사실은 뭐야? 이미 오차는 반복하면 해결돼. 근데 시스템 오차는 반복해도 해결이 안 돼. 이렇게 해야 이게 사실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 맞죠? 자, 오케이. 그러면 이 글은 왠지 시스템 오차에 관한 이야기 같아. 맞지? 얘에 관한 이야기야. 결과론적으로. 뭔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건 글로 쓰지 않았겠지. 그치? 자, 시스템 오차 한번 볼게요. 진짜 선생님이 추론한 거랑 똑같은지. 반복된 측정. 오케이. 근데 뭘로? 같은 기구야, 이거는. apparatus 하면은 기구. 자, 같은 기구를 가지고서 반복된 측정을 하는 것이 뭐 하지 않아요? Rather near do they eliminate systemic error. 뭐래요? 이 시스테믹 에러를 지금 동시에 목적어로서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가 이렇게 병렬이 걸린 거예요. 시스템 오차를 어떠한 같은 기구로 반복된 측정이 시스템 오차를 못 드러낸다는 거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지. 그 다음에 시스템 오차를 실질적으로 제거도 못해. 빨간색. 아시겠죠? 빨간색. 맞지?
실질적으로 시스템 오차는 자, 얘를 반복 측정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얘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임의 오차는 반복하면 해결이 되거든. 근데 시스템 오차는 반복해도 안 돼. 이 관계를 잡으셔야 됩니다. 선생님 뭐라 그랬어? 어휘 문제를 잘 풀려면 관계성을 잘 봐야 된다라고 했어. 맞지? 그 관계성이 정확하게 잡혔지. 임의 오차는 반복하면 잡혀요. 시스템 오차는 반복하면 안 잡혀요. 이해됐죠?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레벨이 맞냐? 이건 뭐 다양하게 풀 수 있어요, 여러분. 니덜이라는 걸로 노얼과 병렬이 되기 때문에 앞에 거랑 뒤에 게 똑같아야 되거든. 뒤에 게 뭐냐면 시스템 오차를 제거할 수가 없다. 시스템 오차를 발견할 수가 없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2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병렬을 가지고서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됐죠? 내용도 잡혔어. 가봅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스템 오차는 위험합니다. 너무 좋은데? 아무리 반복해도 이게 잡히질 않잖아. 그러니까 너무 좋지. 그쵸? 아, 그래서 위험하대. 오케이, 여기까지 너무 좋습니다. 자, 만약에 큰 임의 오차. 자, 얘는 임의 오차에 관한 거예요. 큰 임의 오차가 지금 실험에 존재하고 있어. 그러면 임의 오차는 뭐예요? 반복하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드러내 자기 자신을 뭘로? 큰 값으로. 그러니까 마지막에 인용된이 아니라 여기서 매겨진, 쿼트가 매기다는데 쓸 필요 없어요. 쓸 필요 없어. 마지막에 매겨진, 그러니까 마지막 에러의 큰 값으로 그들 자신을 드러낸다. 큰 값으로 드러낸다. 뭐 큰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임의 오차는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고. 마지막에는 나 오차였어 라고 나타낸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좋은 거지. 그러므로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러므로기 때문에 얘는 인과입니다. 그쵸? 인과. 얘는 큰 값을 나타내. 그러니까 좋은 거잖아. 그래서 파란색 갈게. 아이씨, 큰 값으로 야, 이거 뭐냐? 뭐야? 자, 인과점 좀만 더 가볼게. 자,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그 결과의 부정확성을 인식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인식해야지. 왜냐면 큰 값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냈잖아. 아, 근데 여러분 나 이거 잘못한 것 같아. 여기 파란색. 여기 파란색 하고요. 얘가 끝에서는 큰 값으로 드러내니까 이 실질적으로 요것도 파란색으로 해주세요. 임의 오차는 그냥 파란색으로 갑시다. 아시겠죠? 자, 실질적으로 얘는 그 결과의 부정확성을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지. 왜? 자기 자신을 드러내니까. 아시겠죠? 자, 오케이. 아까 잡은 거잖아. 됐죠? 아, 파란색으로 가는 게 나은데요. 미안해. 알겠죠? 파란색으로 갑시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볼게. 하지만 하면서 이제 뭐가 나올 것 같아? 여기는 시스테믹 에러잖아. 그러면 시스테믹 에러는 뭐가 중요해요? 얘는 반복해도 안 나와.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숨겨진 존재라고 나오고 있단 말이야. conceal 하면은 숨기다 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그 시스테믹 에러의 숨겨진 존재가 뭐를 이끌 수가 있다?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 수 있다. 자, 이렇게만 해석하면 정답 5번 다 갔을 거야, 아마. 아니, 신뢰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시스테믹 에러인데 뭘 못 본 거야? 뭘 못 본 거야? 아, 역시 3월 대단해. apparently가 뭐예요? 겉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환질 추론 갑니다. 아, 멋있었어. 아, 니네들이 틀린 거는 해석하나 문제를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거에 참 되게 감명 깊다는 얘기지. 아니, apparently로 환질 추론을 줄지. 그치? 우리가 여러분 superficial이라든지 apparently라든지 이렇게 겉보기에 표면적으로 이런 뜻은 있잖아. 전부 다 통념이에요. 안 좋은 거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쵸? 자,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 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이런 시스테믹 에러의 숨겨진 존재가 겉으로 보기엔 신뢰 있는 결과다. 그런데 뒤에 가보면 사실상 그건 심각하게 안 좋은 거다. 자, 이해됐습니까? 이거 어휘 문제 진짜 겉만 봐가지고 릴라이어블 찍은 애들 많이 있을 거야. 근데 그 많이 이렇게 뭔가 틀렸다는 거에 너무 주의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해야 될 거는
이런 식으로도 환질 추론이 가능하구나. 아까 20번처럼 해결지향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접근하세요. 아시겠죠? 자, 30번 요 정도로 할게. 자, 31번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선생님도 조금 힘들긴 한데 선생님은 그냥 끝까지 강의 계속 이어나가려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냥 쉬고 싶을 때 있잖아. 지금 원래 우리는 보통 어휘 문제를 풀면은 쉬거든. 너희들이 조금 힘들면 살짝 영상 멈췄다가 물 한 잔 마시고 오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은 그냥 힘들고 목마르고 목이 찢어질 것 같은데도 그냥 일단 강의는 열심히 할게. 알겠지? 그래서 너희들은 니네 마음대로 그냥 뭐 물 먹고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보는 건 니네 자유니까. 그쵸? 자, 오케이. 재수 없었니? 아무튼 같이 힘들자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지? 자, 그냥 어쨌든 갑시다. 31번 한번 볼게. 자, 일단 빈칸이 다윈의 형상이다. 자, 선생님 찰스 다윈 얘기했어요. 진짜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다. 맞지? 찰스 다윈의 저서는 종의 기원이에요. 종의 기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적자 생존이에요. 그 적자 생존과 종의 기원에서 주로 다루는 것이 종의 성공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 종의 성공에 대한 정의는 번식이에요. 아시겠죠? 환경의 적응과 번식. 그래서 결국에는 그 환경에 적응해서 번식에 성공한 자만이 살아남은 거다. 그런 얘기가 사실 찰스 다윈에 대한 생각이고, 이걸 백그라운드, 그게 이 내용이다 라는 게 아니라 이런 백그라운드는 계속 나오니까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자, 이 빈칸이 지금 뭐다? 다윈의 현상이다. 다윈의 현상이다. 자, 오케이. 뭐 다윈의 현상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찰스 다윈이 뭘 얘기했냐 그거거든. 가봅시다. 자, 구별된 감정적 특징. 뭐에? 인간의 이거 본성이에요. 인간의 자연 뒤지게 얻어맞는다. 인간의 본성에 구별된 감정적 특징. 뭔가 뚜렷하고 남들하고 구별된다. 이런 거 좋아해. 이런 거. 이게 외국에서는 있잖아. 미국에서는 이렇게 뭔가 뚜렷하고 구별된 거 이런 것들을 좀 좋게 가거든 보통. 자, 그럼 보세요. 자, 인간만이 갖고 있는 구별된 감정적인 특징이 뭐냐면 동료, 이게 동료잖아요. 동료를 밀접하게 관찰해.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배워. 그것에 의해서 그들의 성격과 그들의 의존을 할지 말지, 의존 가능성이거든. 그들한테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인지 의존하지 않아야 되는 대상인지 그 의존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되게 뭐랄까 주제가 나온 것 같아. 나는 이런 거 있거든. 이런 거 잘 잡아. 지금 이 글의 소재는 뭡니까? 인간의 본성의 감정적 특성입니다. 그쵸? 인간 본성에 관해서 우리의 감정적인 특성이 있어. 그 특성이 뭐냐면 바로 뭔가 동료들을 관찰 잘하고 동료들을 되게 잘 봐. 그 다음에 그 동료들의 이야기도 잘 알아. 그치?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잘 알다 보니까 얘네들의 어떤 성격이나 그 다음에 의존 가능성까지 우리는 파악을 한다는 거지. 가능성을 판단한다는 거지. 자, 됐죠? 선생님 왜 이렇게 적었을까? 너무 중요하니까. 그치? 그리고서는 이제 홍적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홍적세라는 건 여러분 신석기 시대의 초기 단계 정도예요. 이제 갓 인류가 탄생하고 나오게 됐을 때 빙하기와 어떤 빙하기가 아닌 시대를 왔다 갔다 했던 굉장히 불안정한 시대거든. 인류가 최초로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서 이제 홍적세 이후로 그래왔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주제를 정확하게 가져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조금 맞추기가 힘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홍적세 이후로 그래왔다는 거니까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밴드. 첫 번째 어떤 밴드인데 어떤 밴드냐면 호모라는 지너스 하면은 뭔가 어떤 속, 그러니까 분류하는 거거든. 그냥 여기 지금 보면 생물 분류의 속이라고 된다 뭐 그런 얘기인데,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호모라고 classify of 구분할 수 있는
호모라고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밴드. 그건 우리 아니야? 우리가 지금 호모 사피엔스잖아. 맞죠? 뭐 호모 에릭투스, 뭐 호모 사피엔스 이런 식으로 가는데 호모자가 붙으면은 기본적으로 인류라고 보거든. 자,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호모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런 밴드들, 그리고 그들의 디센즈, 후손들, 그들의 호모의 후손들은 보통 뭐였다? 헌터 게더러였다. 중요한 정보는 없는 것 같아. 그냥 초기 인류에서의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고 걔가 지금 수렵 채집인이었다는 거야. 자, 얘와 같이 얘는 뭔지 모르겠어. 자, 그들은 뭐에 의존했냐면 정교한 협력적인 행동, 코퍼레티브 하면은 협력적인이지. 정교한 협력적인 행동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한 날에서 다음 날 from A to B 맞습니까? 필기 잘하세요. 하루에서 다음 날까지 뭔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중요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지금 내용은 완전히 다시 시작되고 있고, 자, 초기 인류에 관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 초기 인류가 생존을 위해서는 굉장히 협력적인 어떤 그런 행동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 얘기죠. 그치? 자, 근데 그게 지금 동료를 관찰하고 이런 것들하고는 지금 조금 관련은 없는 것 같은데? 그치? 자, 조금만 더 가보자. 나 일단 얘 표시 안 했다. 여러분, 이거 빨리 표시하세요. 예. 자, 그럼 표시했다고 선생님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조금, 그래, 뭐 협력적인 행동 중요했지. 그치? 다음 가볼게. 그것이 무엇을 요구했냐면요. 정확한 개인 역사의 지식을 요구했대요. 이거 왜 나온지 알겠다. 협력적인 행동이 필수였어, 옛날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어떻게 혼자 살아갑니까? 그쵸? 아니, 선생님도 피터쌤 없으면 어떻게 학원을 이끌어 갑니까? 맞죠? 그러니까 협력적인 행동은 인간의 호모에 의해서는 그냥 뭐 당연한 건데, 이 협력적인 행동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개인 역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 개인 역사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의 삶,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 그 삶의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고, 그 각각의 그룹 메이트들의 성취도 중요하고요. 동등하게 그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공감이 필요해요. 뭐에 대한? 타인에 대한 느낌과 프로펜서티 알지? 성향.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감정과 성향의 공감이 필요합니다. 끝낼 수 있지? 앞에 내가 얘 중요하게 잡았어. 왜냐면 지금 홍적세라는 어떤 예시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거든, 여기에서. 그래서 흐름이 너무 급격하게 전환이 됐었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시작하는 느낌인 거야. 그러면 보통 추상적인 주제를 주고 처음부터 쭉 가면서 역사적으로 왜 이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얘를 주제로 선생님 머릿속에 잡고 있었어. 근데 쭉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역사에는 협력적인 행동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 협력적인 행동을 위해서는 뭐가 필수적이었다? 자, 그리고 require 3번 의무의 조동사도 도와준 거고요. 맞지? 개인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의 성향에 공감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 야, 내가 만약에 니네들을 공감 안 해주고 맨날 혼내기만 하고 미친놈들, 병신들, 쪼다들 이렇게 욕만 하면은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배우겠습니까? 그래도 배워야 돼. 알겠지? 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도 배워야 돼. 아시겠어요? 너희들은 선택을 안 해가지고. 아시겠죠? 뭔 개소리야? 자, 어쨌든 됐죠? 요 정도의 크게 2번 정도의 커넥팅이 되면요, 그냥 답이에요. 아시겠지? 뭐가 다윈 현상이냐? 다윈 현상은 뭐냐면 이거죠. 동료를 관찰한다. 동료에 대한 관심이 있다. 자, 됐습니까? 갑시다. 1번 볼게요. 1번에 gossip and storytelling이라고 나와 있잖아. gossip이 뭐냐면 여러분, 뒷담화예요. 뒷담화. 근데 이게 답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우리가 뒷담화를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한 뒷담화 합니까? 그게 뭔 개소리야. 내 자신에 대한 뒷담화란 없어요. 내가 여기 있는데 나의 뒷담화를 한다는 것은 영혼이 지금 분리가 됐다는 얘기야. 맞죠? 자, 그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gossip이라는 것은 남 이야기죠. 뒷담화라는 건 남 이야기. 남 이야기와 어떤 스토리텔링, 이야기 말하기. 자, 이거 맞습니까? 정답 1번이지. 그치? 계획과 실행, 실행과 수정,
exhibition. exhibition 표현과 질투, 경쟁과 보상 뭐 이런 거 아니잖아. 맞죠? 그래서 정답 남 이야기하는 게 뭘까라는 것을 잘 보시면 1번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32번 한번 가볼게요. 자, 32번의 빈칸도 마찬가지로 일단 빈칸 아래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예시가 있다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우리 이거 연습 많이 했었어요. 그치? 빈칸 아래 예시가 있을 때 첫 문장의 빈칸은 뭐다? 첫 문장 빈칸은 주제다. 그쵸? 첫 문장 빈칸은 주제다. 자, 그런데 이 주제가 뚫렸기 때문에 예시를 통해서 얘를 갖다가 구체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구체화가 된 부분의 핵심을 잡아가지고 빈칸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맞겠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가 주제 부분이니까 힌트를 잘 얻어야 돼. 자, 힌트가 뭔지 한번 봅시다. Scaling up from small to large.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걸로 scale up 하면은 뭐예요? 크기를 키웠다는 거지. 스케일이 규모예요. 그걸 업 시켰잖아. 맞지?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규모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수반되는데 뭐에 의해서? 진보에 의해서 수반돼요. 뭐에서 뭐로의 진보? 단순함에서 복잡함으로부터의 진보와 함께 수반이 된대요. 뭐 하는 동안? 자, 이거 하는 동안. 자,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자, 수반이 된다는 건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가봅시다. 그 작은 것이 큰 것으로 될 때 뭐와 함께 하냐면 간단한 것이 단순한 것, 그 간단한 것이 복잡한 것, 복잡한 것으로 바뀝니다. 아시겠죠? 그냥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야. 근데 이게 while 이러면서 자, 뭐 하는 동안, 얘 하는 동안, 뭐 하는 동안 지금 이게 이렇게 바뀌냐 그 얘기겠죠? 자, 그러면 무조건 얘를 잡아줘야 돼. 아시겠죠? 자, 이 두 가지를 잡읍시다. 선생님이 예시 풀 때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 예전에 그 예시만 하나 기억나면 돼. 뭐냐면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자연에 인간이 끼치는 영향이라고 했을 때 그 자연에 인간이 끼치는 영향을 딱 잡아버린 다음에 그것이 뭐 지구 온난화라든지 아니면 농업을 통한 토양을 갖다 침식시키는 거. 근데 그것을 뭐와 연결시키냐 하면서 rock이라는 바위와 연결시켰잖아. 내가 바위를 갖다가 딱 알 수 있었던 건 제시문에서 인간이 자연에 끼치는 영향이 반드시 나온다 예시기 때문에 그걸 규정했었다고. 그거 마찬가지야. 여기 아래 뭐가 나올 거냐면요, 크기를 키우고 단순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게 나올 거야. 근데 그게 뭐와 함께 일어나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자, 예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자, 대도시의 스카이스크래퍼를 하면은 모르면 적어야 돼. 고층 빌딩이야. 뭐 롯데타워와 같은 고층 빌딩이겠죠. 자, 그럼 큰 대도시의 고층 빌딩들이 상당히 복잡한 물건입니다. 뭐보다? 모데스트 하면 보잘것없는, 평범한 이란 뜻이야. 평범한 가족들의 거주보다, 작은 마을에. 당연한 거죠. 그치? 고층 건물이 복잡해. 오케이, 난 근데 이거 파란색 잡고 어쨌든 얘 잡아야겠다. 그치? 얘 잡고 왜? 복잡해졌으니까. 근데 그게 뭐와 함께 일어나냐 그거잖아. But 하지마. 오케이, 1번 역적. 너무 중요하지? 가봅시다. 그런데 지금 얘가 뭐 복잡해졌어. 하지만 근본적인, underlying 하면 근본적인이죠. 근본적인 건축과 디자인의 원칙, including 선생님 안 읽어요. 알겠지? including 어디까지야 이거 이 새끼. 와우, 여기까지. 야, 이건 사례기 때문에 읽으면 안 돼. 여러분, 이건 현혹되면 안 돼. 이거 전부 다 뭐겠어? 근본적인 건축의 원칙들이야. 근데 그 원칙들이 거의 같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알겠지? 뭐와는 독립적으로 independent of 하면은 except입니다. 아시겠죠? 뭐뭇을 제외하는 거야. 얘와는 독립적으로 그 빌딩의 크기와는 완전히 별개로, 그 별개로 거의 똑같다고요. 와, 무조건 잡았다 이거. 무조건. 그리고 밑에가 뭐예요? similar이야. 첨가야, 첨가. 읽지 마. 얘 이해됐으면. 얘 위에 이해 안 됐으면 밑에 가야 돼. 어차피 첨가기 때문에 윗 내용이랑 아랫 내용이랑 화제만 다를 뿐이지 완전히 똑같이 쓰겠다는 거거든. 자, 그러면 정답을 잡아볼게요.
복잡해졌어. 작은 게 큰 게 됐고 간다는 게 복잡한 게 됐어요. 근데 뭐는 가만히 있습니까? 근본적인 원칙은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얘를 잡았어야 돼요. 얘를. 아시겠죠? 정답 어떻게 찾는지 알겠어? 이렇게 핵심을 못 뽑아내면 여러분 시밀러리를 가셔야 돼. 근데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일단 1번에 역접이 도와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생님이 예시에서 잡은 이 키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얘가 뭐랑 관련시키냐 그거를 잡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자, 그게 뭔지 한번 봅시다. Maintaining basic elements. 자, 기본적인 요소들이 unchanged, 변화되지 않고 그 다음에 보존되어져 있다. 잠깐만, same이랑 똑같다는 거랑 변화가 없다랑 똑같은 말 아니에요? 맞죠? 오케이, 정답 1번. 요 정도 갑시다. 알겠죠? 이거는 내가 오답 속어를 하면은 그냥 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 이 정도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빈칸 아래 예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푸는 거는 선생님 항상 똑같이 풀고 있어요. 이 유형을 갖다가 기억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다음 한번 가봅시다. 36번 한번 가볼게요. 36번. 자, 우리 문장 삽입과 순서 배열 잘 풀어야 되지. 왜냐면 독서발에서 지금 이제 막 하고 있고 막 했던 거기 때문이야. 그리고 여러분 33, 34번 있잖아. 모르면 선생님한테 질문하세요. 선생님은 너희들이 시간 잡고 풀었을 때 33, 34는 그냥 넘어갈까봐 실질적으로 안 했어. 알겠지? 자, 가봅시다. 일단 여러분 끝이 중요한데 끝에 자문자답 박았네. 그러면 자문자답에 대한 답이 다음이 돼. 무조건. 알겠죠? 자, 자문자답이 나오게 됐을 때 그 자문자답에 대한 답이 그 다음에 나온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대. 근데 그 새에 대해서, 근데 그 새가 어떤 새냐? 어떤 새냐가 아니라 지금 become obsessed about이지. obsess가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뭐뭇에 집착하다는 거지. 집착한다. 뭐뭇에 몰두한다. 뭔가에 사로잡히다. 그런 뜻이잖아. 사로잡히게 되는 새가 있다라는 것에 이해할 수가 없대. 아, 그러니까 이 글은 일단 뭐에 관한 얘기냐면 새가 사람들의 어떤 뭔가를 사로잡는 그런 새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what are bird watcher? bird watcher 하는 거니까 새를 갖다가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새를 사냥하는 사람들이거든. bird watcher 하면은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할까? 밖에서 어디? 그런 숲이나 이거 늪이거든. 늪, 습지. 그 다음 필드, 밭 같은데 밭이나 나무들이나 숲이나 늪이나 이런 데에서 밖에 나가가지고 걔네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그 얘기야. 이거 잡아야지. 도대체 제시문. 자, 제시문 먼저 갈게요. 자, 제시문은 일단 뭐다? 아, 일단 볼드 와처들 있잖아. 그치? 새 사냥꾼이라고 할까? 새 사냥꾼? 얘네들 도대체 뭐해? 그거지? 이렇게 물었죠. 그치? 근데 새 사냥꾼이라고 이거를 잘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자, 어쨌든 자, B를 한번 보고. 근데 얘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도대체 얘네들이 뭘 하고 있는 거냐에 하냐, 뭘 하냐, 얘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아시겠죠? 하는 게 나와야 돼. 자, 핵심, 뭐의 핵심? birthing passion을 이해하고자 하는 핵심. 자, 보세요. 지금 birthing passion, 이 birding이라는 게 여러분 새 사냥이거든. 그냥 bird가 아니라 birding이잖아. 새를 잡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야. 새를 잡는 행위에 대한 열정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핵심. 여러분, 그러면 얘가 지금 새를 잡는 것에 대한 어떤 열정을 드러내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선생님은 맞다고 봐. 왜? 이 새를 사냥하는 사람들이 숲이나 늪이나 심지어 늪에도 가가지고 얘를 갖다가 구경하려고 간다니까? 얘를 보려고 간다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새를 갖다가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열정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핵심은 무엇을 깨닫는 거냐면 bird watching이 정말로 사냥이라는 것을 일단 깨닫는 거래요. 아시겠지? 아, 오케이. 뭔 개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연결은 되는 것 같아. 왜? 얘가 지금
얘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그 뭘 하고 있는 건지를 이해하는 것에 대한 핵심,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열정의 핵심. 선생님은 얘를 열정이라고 보긴 봤거든. 근데 어쨌든 얘를 이해하고자 하는 핵심은 뭘 깨닫는 거다? 이 버드 워칭은 어떤 하나의 사냥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래. 아시겠죠? 자, 오케이. 근데 사실 조금 B가 애매하긴 하지. 그치? 애매했을 거야. 그러면 C를 한번 가봅시다. 물론 너의 마음이 엄청난 장소야. 뭐 할 수 있는 장소냐면 populate with 하면 뭐뭇으로 가득 채우다 이런 뜻이에요. 뭐뭇으로 가득 채우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너의 마음은 그들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최고의 장소다. 뭐 때문에? 너가 그들을 너와 함께 네가 어딜 가든지, 자, 그 복합관계 부사, 네가 어딜 가든지 간에 마음에 채웠잖아. 그 새를 마음에 채웠으니까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거지. 왜? 마음에 있으니까. 이해됐어요? 아니, 지금 잠깐만. 얘가 실질적으로 얘가 뭘 하고 있냐에 관한 이야기인데 마음이 최고의 장소다? 이거 너무 생뚱맞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오케이. 그러면 일단 B로 갑시다. 선생님이 이렇게 갔어도 얘를 갖다가 버딩 패션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가시고 B가 그래도 얘보단 낫다 라고 해가지고 B를 갖다가 완성시킨 사람도 잘한 거예요. C에 대한 어떤 마음에 관한 얘기는 너무 생뚱맞잖아. 맞죠? 자, 오케이. 그러면 일단 B로 한번 가볼게요. B로 가가지고 일단 얘는 뭐래? 야, 새를 갖다가 어떤 버딩, 사냥하는 것이 버딩 그러니까 새를 구경하는 거라고 할까? 새 구경꾼이라고 할까? 미안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야, 새 구경하는 것이 실제로 뭐다? 헌팅. 그러니까 사냥이다. 실제로 새 구경이라는 건 사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대. 자, 근데 하지만 여러분 모른다고 그냥 갸우뚱하고 계시면 안 돼요. 어떻게든 내용을 빨리 만들어야 돼. 나도 지금 모르는 상태야. 니네 상황이랑 똑같아. 근데 어떻게든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는 의지 정도는 다를 수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자, 계속 가야 돼. 뭐와는 달리, 사냥과는 달리. 아니, 사냥과 정말로 똑같다면서 근데 사냥하고는 약간 다른 게 있대. 그 다른 게 뭐냐면 너가 축적할 수 있는, 네가 축적하고 있는 그 트로피라고 하면은 전리품이지. 전리품. 싸워서 이긴 거잖아. 네가 축적할 수 있는 트로피는 뭐다? 너의 마음속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로 끝냈어요. 더 뒤니까 그 다음은 무조건 얘로 가야 돼. 맞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봅시다. 새 구경은 사냥이긴 해. 하지만 얘 깠어. 괜찮아. 너무 마음에 안 들었는데 까였으니까 그 뒤에 것만 보면 돼. 자, 새에 대한 어떤 전리품, 새 전리품, 그 전리품은 어디에 있는 거다? 너의 마음속에 있다. 마음속에 있다. 알겠죠?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니? 네가 새를 갖다가 사냥할 때, 구경할 때 그 전리품이 마음속에 있다 라고 하면서 물론 그게 너의 마음속이 그들을 채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장소다. 왜? 어딜 가든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새를 갖다가 진짜 쏴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모양을 보고서 와, 진짜 어떻게 새가 저렇게 아름답게 날개를 펴고 날아갈 수 있지? 아니면은 어떻게 새마다 저렇게 날개를 펴는 모양, 날개의 색깔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가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그건 마음속에 저장하는 거. 마음속에 저장? 뭔 개소리야 이게. 자, 마음속에 저장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근데 C도 역시 그들을 갖다가 마음속에 저장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장소가 마음이라고 이 마음을 구현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C는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됐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A 가봐야지. and라고 했으니까 and는 순접이에요. 순접. 가봅시다. 자, 왜냐하면 새를 구경하는 사람들은 사람이야.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birding memories, 자, 이러한 어떤 마음속에서 기억하고 있는 새들을 마음속으로 기억하는 것,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기억과 같이 그 기억들이 뭐한다?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improve, 뭐한다?
향상이 된다라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대부분의 기억처럼 우리가 진짜 기억하고자 하는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향상이 되잖아. 뭔가 각색되고 더 부풀려지고 좀 더 막 더 과장해서 하게 되지. 과거에 실제 일어난 일보다. 맞죠? 그러면 잠깐만. 우리 따져야 돼. 아니, 마음에 대해서 이게 진짜 좋은 장소다. 그리고 마음에 저장해서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시간이 따라서 뭔가 향상이 잘 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도 가능한 것 같고 얘도 가능한 것 같잖아. 그치? 그러면 둘 중에 뭐가 와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도대체 뭐가 와야 될까? 자, 보세요. 선생님은 답은 나왔어. 어떻게 나왔냐면 바로 이 접속사를 가지고서 나왔어요. 접속사를 가지고. 자, 선생님이 AND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야. 자, 그러니까 AND의 기능이라는 거, 이 첨가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 존독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 맞습니다. 존독 내용을 가져와야 되는 거 맞아.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 얘가 A, AND, B라고 했을 때 이 A와 B의 그 종류가 완전히 같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얘가 상위 폴더면 상위 폴더끼리, 하위 폴더면 하위 폴더끼리, 아니면 이 맥락이 완전히 같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오브콜스는 우리 보통 언제 씁니까? 오브콜스는 얘는 보통 화제를 전환할 때 씁니다. 화제를 전환할 때.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를 뭘 많이 써요? 야, A지. 야, 물론 B기도 해. 뭐 이럴 때 쓰잖아. 맞지? 그래서 보통 올수는 막 까이고 하는, 오브콜스는 까이고 하는데 여기선 까이는 기능은 아니고 어쨌든 화제 전환 기능으로 쓴단 말이야.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는 마음이 정말 좋다라는 새를 구경하거나 새를 사냥할 때 마음속으로 저장하는 게 엄청 좋다라는 장점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장점의 시작점. 그리고 얘는 AND이기 때문에 얘는 실질적으로 마음속에 기억해서 그 기억은 마음속, 머리로 하는 거잖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것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향상이 된다라는 장점이에요. 근데 이 장점은 AND로 갔기 때문에 얘가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뭐예요? 얘가 시작점이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도 그렇고 둘 다 장점은 맞아요. 마음속에 저장하면 어디에도 가든지 따라올 수 있다는 거 장점. 기억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이 점점 더 향상이 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게 여기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거 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어려운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 이거 여러분 한두 번 하는 말 아니야. 알겠지? 한두 번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정도의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안 그러면 내용 갖다 풀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 갖다 풀더라도 선생님의 명확성만큼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할 거야. 아시겠죠? 다 감으로 될 거겠지. 아니면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선생님한테 카톡 보내주세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 이렇게 푸는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선생님이 뭐 그 방법도 되게 좋다 라고 한다면 그 방법도 애들한테 전해주고 할게. 아시겠죠? 자, 오케이. 자, 37번 한번 가볼게요. 자, 37번도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자, 가봅시다. 자, 일단 선생님이 100%로 만들기 위해서는 픽 요소를 진짜 잘 활용해야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해. 알겠죠? 픽 요소만이 문제를 100%의 확신을 가지고서 풀게 해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의 픽 요소가 뭐냐?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서 픽 요소는 여러분 이 픽 요소는 아니 선생님이 관사더를 쓰려면 그 관사더가 한 자리를 채우라고 했잖아. 근데 선생님 이거 꾸미는 거 아니에요? 꾸미는 거면 이게 이 자리가 이만큼이잖아요. 아니야. it is that 다음에 여기 지금 주어가 없지. 이런 식으로 불완전성을 주게 되면은 it is 나오고 that 다음에 불완전성 주고 이 가운데 명사가 있다. 이거는 이때 강조예요. 이때 강조.
그러면은 이때 강조는 하나의 장치란 말이야. 장치. 그냥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강조하는 데다가 뚝 놓은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is that이 없다라고 치면 얘는 주어 자리만 채우고 있는 아이예요. 주어 자리만. 그러니까 여기 is가 나오잖아. 맞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쓸 수 있는 관사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이 관사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말이라고 한다면 그 말이 앞서서 나왔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B의 more important 하면은 이게 더 중요하게도 라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첨가의 역할을 합니다. 야, 더 중요하게 이것도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가 순접의 첨가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the familiar result. 자, 얘는 인과를 따지라는 거죠. 얘가 결과니까 그 앞에 인과가 맞냐? 지금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자, 처음에 일단 이 끝이 중요하긴 한데 처음부터 가봐야겠죠. 근데 처음부터 가보니까 지금 여기 형용사가 있어. 그러면 이게 지금 딱 봐도 주어 동사가 이렇게 도치됐다는 것이 눈에 보여요. 알겠지? 자, 그러면 가봅시다. 그 상호작용의 타이밍에서 굉장히 구별이 된다, 다르다 얘기됐거든. 상호작용의 타이밍이 구별된다. 근데 어떤 방식이? 그 시간이 뭔가 압축된다는 사실이 뭐와? 그 TV에서. 이게 그냥 해석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거야. TV에서 시간이 압축되는 방식. 자, 이거부터 생각해봐요. TV에서는 시간이 압축됩니까? 시간이 압축돼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해봐. TV에서 한 주인공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양치하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줍니까? 아니죠. 편집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TV에서는 시간이 압축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그게 뭐와는 다르다는 거냐면 상호작용. 이거는 우리의 일상을 얘기하는 거죠. 일상의 사람들과 하는 상호작용의 그 타이밍, 시간과는 조금 다르다. 타이밍과는 좀 다르다. 그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것도 이야기가 좀 쉬웠는지 안 쉬웠는지 잘 모르겠어. TV에서의 시간 개념과 우리가 어떤 일상의 어떤 상호작용에서의 시간은 실질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기다렸다가 뭐 샀다가 다시 기다렸다가 이런 기다림의 연속인데 실질적으로 TV는 뭐해? 중간중간 끊어버리잖아. 에디팅 해버리잖아. 그치? 자, 오케이.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pause and delays. pause, 멈추고 지연시켜. 그 순간 멈추고 지연시켜. 그치? 우리는 뭔가 쫙 연결되는 게 아니라 갔다가 기다리면서 멈추기도 하고 시간이 지연되기도 해. 근데 그게 뭐의 특징으로 가지고 있어요? 일상. everyday life 하면 일상이잖아. 그 일상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멈춤과 지연. 일상에서는 멈춤과 지연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게 제거됩니다. 뭐를 통해서? 편집을 통해서. 편집하면 그게 제거되잖아. 그리고 새로운 액센트가 붙게 돼요. 그 새로운 액센트를 예를 들면은 laugh track. 그러니까 웃음 트랙이지. 그러니까 니네들 시트콤 같은 거 보면은 어느 순간 화면이 딱 바뀌면서 와 막 이렇게 웃으면서 갑자기 화면이 전환되는 그런 시트콤들 봤어요? 옛날 때 선생님 뭐 순풍산부인가나 뭐 남자셋 여자셋 이런 시트콤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 어떤 시트콤들은 이런 식의 어떤 뭐랄까 중간에 웃음 트랙들이 있었어요. 아시겠지? 그래서 화제를 전환시키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끝을 잘 봅시다. 끝이 뭐냐면 일상은 뭐예요? 중지와 어떤 지연이 특징이야. 그쵸? 근데 TV 시간에서는요, 중지와 지연이 전부 다 편집되고 그것을 전부 다 웃음 트랙으로 대체해버리잖아.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잡으셨어야 돼. 이 내용이 어려웠지. 그래서 37번 내용이 이해 안 돼서 틀린 애들 많이 있었을 거야. 맞죠? 자, 오케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잘 확인해봐. 자, B를 가볼게. 자, 그러면 더 중요하게도니까 이제 좀 화제가 전환된 거야. TV에 나오는 수행자들. 즉, 어떤 사람이냐면
자, 콤마 동그라미, 5월 동그라미. 콤마와 5월이 있으면 여러분 직입니다. 또는이 아니라 텔레비전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TV에 의존하는 사람들이에요. TV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보니까 뭔가 정치인들, 그런 정치인들과 같은, 그냥 정치인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TV에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평가받아요. 누구에 의해서? 시청자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뭘로 평가받아요? 능력으로 평가받아요. 근데 어떤 능력으로 평가받아요? 시간의 압축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능력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을 볼 때, 정치인들을 지금 TV에 나오는 정치인들을 판단하잖아. 근데 그 판단을 어떤 능력으로 판단하냐면 이 사람 시간을 압축하는 어떤 요구사항, 우리는 시간을 압축시켜주길 원하잖아. 맞지? 왜? 너무 말을 갖다가 질질 끌면 너무 약간 지루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간의 압축 요구를 잘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 그걸로 정치인을 판단한다는 거야. 마치 뭐와 같이? such as the, 자, 여기는 지금 시간을 압축하는, 아니 무슨, 잠깐만, 뭐 정치인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시간을 압축시키고 늘릴 수 있는 무슨 뭐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런 뭐 시간, 걔 누구냐? 기억도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도 아니고 시간을 압축시키는 요구사항을 어떻게 충족시켜요, 정치인들이? 자, 여기 나와. 어떻게 하냐면 한 문장인데 그 한 문장이 graphic statement. 그래픽이 뭐냐면 아주 생생하냐, 아주 생생한 말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그 순간을 잡아낼 수 있는 비유를 해버리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뭐예요? 시간을 압축시켜 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시간은 1시간일 수 있어.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정치인의 말이 너무 생생하고 비유도 너무 찰떡같이 해가지고 들으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있는 시간은 1시간으로 똑같지만 이 사람이 생생한 말을 할수록 이 시간은 뭔가 압축되죠 같은 느낌인 거지. 실제로 시간이 압축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단 B는 뭔지 알겠죠? B를 정리를 해봅시다. B 어려웠어. B 가보면 정치인들과 같이 TV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정치인들을, 우리는 정치인들을 평가한단 말이야. 그 평가를 뭐의 기준으로 해요? 얘네들의 시간 압축 능력, 시간 압축 능력으로 얘네들을 평가를 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랑 완전히 화제는 돌려진 건 맞아. 맞지? 화제는 돌려져서 그런 어떤 시간 압축에 대한 이야기는 얘랑 같아. 그치? 근데 얘는 완전히 화제가 넘어가서 일단 뭐를 확인하는 게 관건이냐? C를 가자. C를 가가지고 TV에 관한 이야기면 C로 가자. TV에 대한 얘기예요. 얘는 왜냐면 정치인으로 완전히 바꿨잖아. 맞지? 근데 C도 완전히 생뚱맞는 얘기거나 아니면 정치인에 대한 얘기면 정치인의 시작점이 B니까 B로 가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C가 진짜 중요한 거야. 자, 가봅시다. 그런 친숙한 결과가 압축된 사건이야. 근데 그 압축된 사건이 뭐냐면 행동이 흘러가. 어떻게? with rapid ease 하면 수월하게야. 굉장히 빨리 수월하게 흘러가는 그런 압축된 사건이 결과래요. 다시, TV 시간이 편집되고 웃음 트랙으로 대체가 되면 그게 행동이 자연스럽게 수월하게 흘러가는 그런 압축된 사건이 결과로서 나온다. 괜찮습니까? 정치인에 대한 얘기예요. 사건에 대한 얘기지. 그 사건은 TV에 나오는 사건에 대한 얘기지. 오케이, C가 괜찮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한다? 수시간, 심지어는 그 날을 뭘로? 지금 compacting A into B, A를 B로 압축하다, 수축시키다,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수시간 혹은 수일을 분으로 줄여버린다고. 그리고 그 분을 뭘로? 초로 줄여버린다고. 이해됐습니까? 이게 지금 TV가 하는 기능이잖아요. 맞죠? 자, 오케이. 그래서 일단 C로 가는 게 적절해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C의 끝을 가봅시다. 자, C를 끝을 가니까 이러한 어떤 시간의 사용이 뭐임에도 불구하고 unnatural, 부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뭐에는? 뭔가 추상적인 것에는 뭔가 부자연스럽지. 왜? 아니, 우리는
아니, 당연히 기다려야 되고 어딜 가게를 가더라도 기다려야 되는데 TV는 그냥 가게 가면 바로 산단 말이야. 맞지? 그런 지루한 장면들을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간의 사용이 부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 시청자들은 이거 텔레비전 얘기 확실히 맞았다. 그러니까 C로 온 걸 잘한 거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TV 시청자들은 뭐 하길 기대한다? 그것을 기대한다는 거야. 그리고 비평가들도 그것을 요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C의 끝을 가보자. 시간 압축 방식을 취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는 부자연스럽지만 시청자나 비평가가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이거라고요. 안 그러면 드라마나 시트콤이나 얼마나 지루해. 그거 볼 수가 없지. 맞죠? 그래서 이렇게 갑시다. 알겠죠? 뭐야 이거? 지금 여기 안 읽었구나. 그 시청자들이 뭐에 흔하다? 일상에서는 흔한 기다림이 스페어 하면 아끼다, 세이브예요. 아껴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맞지? 왜? 다 편집되고 압축되니까 얘네들은 어떤 기다리는 것들을 아낄 수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기대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짜 TV에 관한 거 맞았네. 맞죠? 자, 오케이. 자, 이제 됐어. 어려운 것까지 다 왔어, 여러분. 근데 사실 내용을 이해하지 않았어도 얘는 TV에 관한 얘기, 얘는 정치인에 관한 얘기, 얘는 TV에 관한 얘기 당연히 뭘로 와야 될까? 이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얘를 사용하자. 얘 기껏 잡아놨는데 사용 안 하면 어떡해. 그 말이 여기 있냐? 그거예요. 관사 한번 사용해 보자고. 그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어디 있어? 자, 그러면 여기는 그 말이 있어요? 있지? 어디? 이 생생한 말, 비유적 문장. 이게 지금 뭐예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CBA 이렇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가 A로 올라가니까. 관사 이렇게 사용했어요, 여러분? 근데 못 사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를 관계사로 본다면. 근데 여러분, 이거 관계사 아니라 강조예요. 이때 강조는 여러분 장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거는 한 자리만 채우고 있는 거다. 이게 진짜 키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관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풀 수 있었다. 자, 그 얘기예요. 역시 여러분,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들이 어렵게 응용돼서 나올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진짜 나오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도 낸다는 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내용 어렵다고 그냥 막 순서별로 안 풀지 말고 이렇게라도 풀 수 있습니다. 자, 됐어. 38, 39 빠르게 하고 끝내자. 자, 봅시다. 자, 38, 39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문장 삽입. 문장 삽입은 선생님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뭐가? 제시문의 핵심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그쵸? 자, 제시문의 핵심을 잘 잡아야 돼요. 자, 가봅시다. 일단 제시문이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그치? 자, 근데 선생님 여기 including 부분 있지? including이 아니구나. 일단 제시문의 핵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자, 가봅시다. 역사학자와 과학의 역사학자와 사회학자들은 이 주장을 수정했다. 오케이, 스톱. 앞은 어떤 주장이 나올 건가 봐. 그치? 근데 그 주장은 수정될 거라고요. 바뀔 거야. 자, 이 문장을 기점으로 해서 자,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수정되는 거니까 이 디스클라임은 얘랑 반대고 얘가 얘로 수정되는 거야. 그 다음 문장은 얘에 관한 얘기여야 돼. 자, 무슨 얘기냐? 뭘 보여줌으로써? 감각들. 근데 뭐를 제외하고 other than이 여러분 except라고 얘기를 했었죠. 뭐뭇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시각을 제외한 감각들. 근데 뭐를 포함해? 청각을 포함해서 시각을 제외한 감각들이 얼마나 어떻게 중요한지 어디에? 지식의 발달에 특히 주목할 만하게 실험실에서,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지식의 발달이 시각이 없이 청각을 포함한 그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줌으로써 이 주장은 수정된다. 자, 여러분,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뭐예요? 지금 핵심은 시각은 포함 안 했어요. 청각을 포함시켰어요. 근데 그 청각을 포함시킨 그 감각이 뭐하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핵심을 잡아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지? 자, 핵심 이렇게 여기 잡으세요. 알았지? 시각은 뭔가 까고 있고 시각을 중요치 않게 생각해. 그 다음에 청각을 중요하게 생각해. 됐죠? 자, 그러면 이 다음부터 수정한 내용이 이렇게 함으로써 얘를 수정했으니까 다음 문장부터는 얘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가봅시다. 얘를 딱 잡아놓고 가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뒤를 가보니까 핵심이 뭐예요? 지금 보세요. 시각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하면서 시각에 강점을 줍니다. 보는 것과 관련된 영역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과학이라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처음 문장은 뭐야? 야, 과학 이퀄 뭐다? 시각이다. 그거야. 과학 이퀄 시각이다. 왜? 시각과 관련된 어떠한 영역이라도 있다면 그게 과학일 것이다 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근데 뭐라 그랬어? 여기는 시각을 배제했지. 아덜덴 모르면 안 돼. 내가 그래서 그 동반이어의 아덜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알겠죠? 동반이어 장에 있어. 얘는 시각을 배제시켰는데 얘는 시각을 포함시키고 있잖아. 서로가 완전히 대조란 말이야.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됐다. 대조가 걸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전략이 완전히 쓴 거야. 뭐다? 1번, 2번, 3번, 4번, 5번 가면서 속독을 할 수 있어. 너 시각에 관련된 거 아니면 청각에 관련된 거 아니면 다른 감각이다 관련된 거. 가보자. 1번을 봤어요. 1번 가니까 뭐라고 써요? 지금 1번 앞에 보니까 시각을 강조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시각을 강조하는 학자들도 좋은 예가 과학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역시 시각적인 편향을 중시하는 것도 과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똑같은 얘기를 한 거야. 자, 그 다음 여기도 한번 가볼게요. 여기 가면은 우리가 연구를 수행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뭐 없이는. 이미지, 그래프, 다이어그램 이런 거 없이는. 이해돼요? 돼? 자, 그러니까 뭐다? 연구를 한다는 것이 이런 그래프, 다이어그램, 이미지. 자, 얘네들을 여러분 뭘로 바라볼 수 있어요?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왜? 얘네들 전부 다 보이는 것들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미지나 그래프, 다이어그램을 사용하는 거 없이는 불가능하다 라고 하니까 이런 시각적인 자료 없이 과학은 불가능해 라고 하니까 얘는 시각에 대한 거. 지금 여기 나오네. 어떠한 것보다 지금 par endeavor 이라고 하면은 최상의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과학이라는 것은 시각적 노력이다 라고 나오지. 맞죠? 과학은 시각적 노력이다. 오케이, 이거 빨간색이야. 아시겠죠? 우리는 시각을 까야 된단 말이야. 2번 가볼게요. 그들은 강조한다. 뭐를 강조하냐면요, 과학적인 어떤 연구들이, 과학이 나오면 연구예요. 그게 뭘 포함하고 있다? 시각의 관찰 그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 잠깐, 스톱. 시각적 관찰 그 이상. 그러면 얘를 넘어서 버린 거지. 그러면 시각이 까인 파란색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파란색은 그냥 올 수 있어요? 그냥 못 와요. 이 주장을 지금 수정하고 시각을 깐 다음에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시각을 까는 문장이 뭐였어요? 얘였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 2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문장서에 뭐라 그랬어? 대조를 잡고 그 대조가 넘어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 넘어가는 부분에서 얘가 지금 흐름에 역접을 주기 때문에 정답 2번이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39번도 똑같이 풀 거야. 자, 문장 삽입 쉬워요, 여러분. 진짜 쫄지만 않으면 돼. 선생님 풀라는 대로 풀면 된다니까. 자, 가볼게요. 39번 봐봐. 39번도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This contrasts. 이것이 얘와는 대조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얘와 대조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파란색으로 잡아버리고 this는 빨간색일 거예요. 맞지? 그러면 얘를 잘 읽어서 그 핵심과 반대된 내용을
그 핵심과 반대된 내용에서 파란색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얘를 까버리면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얘 핵심을 볼게요. Arrival of power loom. power loom 하면 직족이지. 자, 근데 power loom이니까 동력으로 뭔가 진행되는, 동력으로 움직이는 그런 직조기가 도래됐어요. 근데 그 직조기는 hand loom weavers, 그러니까 수작업으로 하는 직조기를 이 weavers, weaver 하면은 뭔가 꿰매는 사람들이, 엮는 사람, 그치? 그러니까 손으로 직조기를 직접 하는 그런 노동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 사람들은 현존하는 어떤 과업을 갖다가 수행하고 있었어. 그치? 근데 얘네들을 갖다가 지금 뭐 했다? 전부 다 얘가 대체했다는 거잖아. 맞죠? 아, 그러니까 동력으로 움직이는 직조기가, 여러분 동력이라는 것은 실제로 자동으로 직조기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야. 실질적으로 얘는 수동으로 하는 뭐라고 해야 돼? 위버를, 직조기를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뭐 했다? 실질적으로 대체해버렸다. 그쵸? 동력의 직조기가. 그러므로 뭐를 갖다가 프롬프트 하면은 뭐뭇을 촉구시킨 거지. 반대를 갖다가 촉진시켰다. 왜? 그 위버들이 그들 자신의 수입이 위협된다, 위협받는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왜? 얘네들의 일을 얘가 대체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얘네들의 수입은 위협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청난 저항이 일어난 거지. 그쵸? 엄청난 반대. 어포지션 하면 반대예요, 이게. 자, 됐죠? 이거 꽉 대조된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제 신문을 실질적으로 진짜 이렇게 이해가 될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보세요. 동력 직조기가 나왔고 그 동력 직조기가 수동 직조기를 대체해버리면서 저항에 부딪혔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뭔가 대조되는 게 앞에 나왔을 거야. 근데 그 대조되는 게 뭐냐면 바로 망원경이었어요. 망원경. 실질적으로 망원경만 보고서는 얘가 대조되는지 몰라. 근데 잘 보세요. 이것의 발명이 천문학자들로 하여금 주피터의 위성들을 보게끔 했어요. 문스가 여러분 위성이에요. 달이 위성? 그냥 아무튼 뭐 모르겠다. 주피터의 어떤 위성들을 지금 발견했어요. 그치? 근데 이 주피터의 위성들을 발견했던, 보도록 허락했던 그 망원경은 did not displace. displace가 replace랑 똑같은 거다. 아시겠죠? 대체하지 않았어요. 뭐를? 엄청난 수의 노동자들을 대체 안 했다는 거야. 이게 다르잖아, 지금. 요게 다르잖아. 아까 동력 직조기는 뭐였어요? 수동 직조기를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대체해버렸더니 얘가 저항에 부딪혔어. 그런데 망원경은 있잖아. 망원경은 실질적으로 얘는 천문학자들이 위성을 보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얘네들은 엄청난 수의 노동자를 대체하지 않았다고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는 마이너스로 간 거고 얘는 플러스적으로 간 거잖아. 맞죠? 자, 그러므로 it stands to reason. 자, 뭐 때문이다? 그런 이유다. 뭐 할 때? 그 기술이 자본의 형태를 취할 때. 근데 어떤 자본의 형태야? 노동자를 대체하는 자본의 형태. 잠깐. 노동자를 대체한다? 지금 망원경은 얘는 인과라고 하면 앞이랑 뒤랑 지금 순접인데, 앞은 망원경인데, 망원경은 지금 노동자들을 대체 안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얘는 지금 노동자들을 대체하는 자본의 형태를 취했을 때 저항에 부딪힌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 파란색 아니야? 그냥 파란색 나올 수 있어요? 순접인데 말이 안 되잖아. 얘를 깔 수 있는 파란색이 들어가줘야 돼요. 정답 2번. 38번이랑 39번이랑 있잖아. 문제가 완전 똑같아. 완전 똑같다고요.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도 핵심 잡아놓고 그에 대해서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넘어갈 때 얘를 갖다가 역접을 주는 2번. 파란색에서 빨간색, 망원경으로 동력 직조기에서, 망원경에서 동력 직조기로 넘어갈 때 그때 빨간색에 파랑 넘어갈 때 2번. 똑같아.
문장 삽입은 이게 핵심이라고요. 근데 내가 푸는 방식이 어떤 순서로 갔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핵심을 잡고 그 핵심에 역접이 나오는 대조군을 잡고 그 대조군이 바뀌는 순간 집어넣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스킬북하고 그 다음에 수업 필기한 내용이랑 그 다음에 동반이요, 그 다음에 어법까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 내용은 10시까지 제출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온라인이지만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여러분들 그 코로나 검사 받으신 다음에 음성 확인서를 선생님한테 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걸 내야만 이제 금요일날 등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코로나 검사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했지만 공부 열심히 하시고. 아시겠죠? 자, 오케이. 오늘 10시에 숙제 제출하면서 그때